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자, 2월의 두 번째 월요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주식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양 지수는 개장 이후에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과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내일 오전 10시 50분 저희가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고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0일 월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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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시장이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낙폭을 줄이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주들이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미국에서는 영화 아카데미 시상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화 기생충의 이 수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영상 콘텐츠주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일단은 빠진 이유가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까 전보다는 확산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심각한 상태가 좀 지속되고 있죠. 지금 이제 외출도 하지 않고 공장도 좀 쉬고 있고 이런 상태가 좀 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제연구소에서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아시아의 이제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좀 하향해서 조정한 것들 때문에 이제 지수들이 중국이랑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 둔화를 우려해서 미국 시장에서 좀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뭐 신고가까지 갱신을 하면서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이번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이 지금 올라온 이유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구간인지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요즘에 증시가 올라온 이유는 정책적으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온 거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종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올라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 조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경기 부양 정책, 뭐 유동성 확장 정책 이런 것들 해주면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의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에 그칠 것이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레포트 때문에 중국은 이제 1년 한 해 동안 6.8% 이상의 성장을 하려고 했지만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한 0%, 1, 4분기에 0%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지금 또 미국의 새로운 이슈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지금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이잖아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 후보, 이제 대선 후보를 가리기 위한 경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경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를 포함한 세계 증시에 좀 많이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이제 당선이 되었을 때, 정말 이제 증시에 큰 충격이 있었었는데, 일단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고, 또 정권이 바뀐다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 경선 때 한 후보의 좀 지나치게 지지율이 치우치는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낮아질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좀 치열한 접전이 아니고 한 후보로서 몰리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오히려 민주당이 접전을 벌이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 조금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면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미국 증시에서도 훨씬 좋은 이슈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조금씩 이제 낙폭을 좀 축소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이제 플러스까지 올라왔는데 일단은 이 시점도 역시 중국 시장의 개정과 맞춰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시작했을 때 이제 개장 때 이제 달러 원 환율이 한 8원, 7원 정도 상승에 출발했지만은 지금 달러 원 환율이 중국장 개장하자마자 한 2.7%로 조금 이제 원화 약세의 낙폭이 좀 축소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코스피 차트를 보실 때에도 일단은 적어도 양봉을 만들어주는 모습은 현재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코스피 차트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날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1월 28일이죠. 1월 28일 날 처음에 이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급락했던 첫날이고요. 그 다음에 그저께 이제 저번 주 목요일이죠. 저번 주 목요일에 반등이 나왔을 때 최고 고가까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등락을 좀 거듭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2160에서 한 70선 정도부터 한 2250 수준까지, 크게 봐서 50 수준까지, 타이트하게 보면은 40 수준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 있는 폭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하루 오른다고 좋아하고 하루 떨어진다고 안 좋아할 것 없이 현재 이 박스권을 잘 지켜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도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빠졌던 이유인 하나, 공장이 쉬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오늘부터 이제 중국의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공장은 재개는 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재개는 됐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공장은 아무래도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집약적으로 모여서 일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만약에 어느 공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백화점이든 마트든 어떤 소비자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에 걸릴 경우 임시 휴업에 내려가게 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그 공장이 다시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또 우리 시장에 충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반대로 이렇게 재개되고 있지만 확진자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조금씩 잦아드는 모습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공장 가동이 지속적으로 재개가 되고 있을지 아니면은 중간에 다시 끊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지금 현재 뭐 낙폭했다가 뭐 상승으로 돌려주고 있는 추세인데, 일단 중국 증시에 맞물려서 좀 반등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횡보장이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 경선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슈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등락 구간을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또 중국의 공장 가동 지속 여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월요일 오전 정도면 한번 짧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주식 비중 조금 갖고 계시고 나머지 현금은 꼭 갖고 계셔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오전부터는 조금 비중을 늘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특히 빠른 종목들, 변동성 심한 종목들로 단타가 가능하신 분, 단기 매매가 가능하신 분 위주로 진입을 좀 노려봐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코스피가 이제 코스닥 전부 개파락을 했다가 지금 다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양봉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오전에 좀 들어가셨던 분들이면 지금 수익이 좀 났었을 텐데 금요일 날 이제 월요일 날 오전이면 조금 찔러봐도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말 중에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많이 나오면은 개파락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최근에 이제 생각보다 빨리 돌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김상현 전문가 얘기대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문제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주식이 못 갔던 이유들, 시장이 못 갔던 이유들은 무엇인가라고 판단을 하면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거든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인데 양쪽 사이드에 있던 그 카운터 파트너 중에서 한 명이 좀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어느 정도 힘이 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G2 간의 분쟁이 조금 옛날보다 좀 완화된 국면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병 때문에 정치적인 싸움이 나라 간의 싸움이 조금 완화되는 국면이 아닌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쨌든 실제적으로 완화가 되지 않았던을 떠나서 어떤 질병의 뉴스 때문에 그것들이 다 지금 이슈가 묻혀버리거든요. 당분간 좀 떠오르기 힘드니까 그런 식의 심리적인 안정감도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반등을 주면 225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게 너무 일찍 올라오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일찍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만약 개별주가 생각보다 일찍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개별주가 만약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설거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설거지기 힘든 게 지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고 판단을 하지만 오늘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은 반등을 좀 주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게 좀 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조금 비중을 조금 늘려봐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 만약에 조금 반등을 주면은 제 생각에 오늘 만약에 양봉으로 코스피 코스닥 마감하면은 충분히 딱 중간 라인에서 양봉이 나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아까 플러스 돌렸는데 마찬가지 중간 라인에서 정확하게 나와야 될 자리에서 나와줬기 때문에 한 전고점 레벨까지는 반등 가능하지만 이때부터는 슬슬 여기에 이제 도달하기 전부터 슬슬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매매 좀 빠른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빠른 매매 가능하신 분들로 주식 비중 약간씩은 늘려봐도 되겠다. 나머지 현금들은 만약 빠른 매매가 가능하지 못하다 현금들 들고 가셔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양봉이 나올 수 있을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서 단기 매매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짚어주신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오늘 장도 잘 끝까지 마무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얻고 싶은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월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골수의 픽 시간입니다. 골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공략주와 투자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먼저 이 골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오전 8시 50분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날자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2월 10일자 골수의 픽 게시물이 있는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총 6개의 종목이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이고요. 6번, 3으로 시작되는 3땡땡땡땡땡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3으로 시작한 종목 굉장히 많잖아요. 자, 오늘 좀 또 삼성 계열사도 워낙 많고 하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계열사가 6글자가 돼 있는 게 뭐가 있죠? 있나요? 삼성바 아니고 그거 삼성 찾아볼까요? 삼성을 치면 처음에 삼성 차이나 A50 선물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네. 찾으면 한 세월이고 일단은 삼성은 아닙니다. 삼성은 아니고 네. 삼성은 아니고 일단 자전거 관련주입니다. 자전거. 자전거 관련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삼성 계열사가 아닌 자전거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 종목하고 또 뭐 최근 정지당한 종목도 하나 있고 그런 몇 개의 종목들을 좀 떠올리실 텐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워낙에 역사가 길고 자전거 옛날에는 이 자전거가 요즘은 이제 자전거가 되게 좋은 자전거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네.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시절에 자전거라는 이미지는 역시 쌀집 자전거. 쌀집? 그럼요. 쌀집 자전거가 있고 이 그 자전거의 앞바퀴에 스댕인지 쇠인지 이걸로 네네. 이제 삼천이 딱 써 있는 그런 자전거들이 네. 왔다 갔다 했던 네. 그 자전거를 파는 회사인데 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추억의 자전거지만 요즘은 오히려 되게 세련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쵸. 예, 제가 이제 걸어서 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걸어서 3년 전인가 인천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아, 진짜 국토대장정 이런 그렇죠. 거예요? 혼자서 이제 일행 한 명하고 같이 이제 둘이 진짜요? 갔는데 네. 나이 더 먹기 전에 하려고 한번 해봤는데 걸어서 한 25일 걸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천에서부터 자전거 길을 그대로 따라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예, 자전거들이 얼마나 빠른지 세상에나 저기 그 일반 저기 도로에서 오토바이 칼치기는 칼치기도 아니에요. 예, 그런 이제 자전거들이 네. 보고 있었는데 네. 보니까 요즘은 자전거들이 짐도 실게 돼 있고 그래요? 되게 고급스러운 자전거들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의 이제 퀴즈에 정답인 그 회사의 자전거들도 많이 보였거든요. 이제 고급화 전략이 있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쌀집 자전거의 이미지를 많이 좀 탈피한 게 아닌가. 그래서 3으로 시작하는 자전거 회사를 맞춰주시면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자전거 관련주인데요. 요즘은 자전거 도로도 많이 생기고 그럼요. 그 지하철역 앞에 있는 게 그게 네. 뭐였더라? 그게 뭐죠? 따릉이. 맞아. 따릉이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저도 탑니다. 아, 정말요? 네. 자전거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저 좋아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전거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타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굉장히 대표적인 종목이라 이거죠. 네. 네, 첫 번째 힌트를 이렇게 들어봤고요. 다음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이 회사처럼 직접적으로 자전거 회사다라고 홍보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지금 자전거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은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현재 가격은 한 5,600원대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지된 종목도 있는데 일단 그 종목은 지금 관리 종목으로 됐다가 같은 사유로 한 번 더 맞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 해소될 때까지 정지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자전거 관련주들이 최근에 반짝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저도 그 따릉이를 많이 타다 보니까 그러세요?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탔습니다. 최근에 한 1월까지는 많이 안 탔는데 갑자기 1월 중순부터
많이 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전철 타기가 싫다. 찝찝해서 전철 타기 싫어서 자전거 네. 타고 다니겠다 하면서 이제 한강변에 아침 출퇴근길에 자전거가 엄청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잠깐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슈가 있었었는데 사실 뭐 이제 그때 자전거 반짝 타려고 사신 분들은 별로 없을 테니까 네. 예, 이제 별로 큰 이슈는 없을 거로 이제 지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이제 이 회사 이제 계열사 중에 뿌레베베도 있고 이제 스마트라는 회사가 있고 스마트도 제가 알기로 자전거 회사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참 좋은 여행 이제 여기 여행사죠. 근데 참 좋은 여행은 여기도 이제 상장사입니다. 아주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자전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네. 이제 사업 보고서를 쓰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진짜로 너가 사업을 할 것처럼 사업 보고서를 써와라. 네. 해가지고 그때 어떤 걸 준비했었냐면은 그 전기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공유 자전거로 해서 만들자. 따릉이 아니에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그때 2014년도에 얘기를 했으니까요. 따르기보다 먼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A+까지 받았어요. 오. 근데 이 과정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천리에다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네. 물어보고 알토에다가도 전화 물어보고 가지고 그 픽십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다도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이 회사가 제일 좋았던 걸로 해가지고 실제로 20대를 주문했을 경우에는 전기자전거 실제로 네. 비싸더라고요. 네. 하나당 100만 원 넘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전기자전거 때문에 예전에 많이 올랐습니다. 가지고 이 자전거 관련된 회사가 우리나라에 총 3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올라와 있습니다. 가지고 이 주가 중에서 그나마 이 회사가 지금 제일 좋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 역시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 대리점 굉장히 많잖아요. 길 걸어가다 보면은. 지금도 많아요? 저 많이 지금도 봤어요. 많습니다. 네, 그쵸, 그래요? 그쵸. 그럼요. 여기 빨간색 간판으로 네. 3,000 딱 써있게 3,000원이면 파는 것처럼 네, 마치 네. 써있죠. 네, 대부분 안 보신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리점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고 이 계열사가 좀 여러 군데가 있네요. 뿌레베베는 유모차 그런 회사인 것 네. 같고 스마트, 참 좋은 여행까지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5,000원대 종목이다. 이렇게 오늘의 퀴즈 힌트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6번 3으로 시작되는 3땡땡땡땡땡 6가지 글자의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자 고스픽 리스트에 이 종목 말고도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고요. 자, 저희가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9336님께서 보내주신 옴니텔이고요. 매수가는 4,729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자, 어떻게 상담 들어볼까요? 옴니텔 지금 관종이죠. 관종이고 관심 종목으로 돼 있고 관리 종목으로 돼 있고 네. 일단 현재가가 옴니텔 1,600원대인데 지금 매수가가 4,700원대거든요. 못 빠져나오신 거죠. 한때 10,000원대, 11,000원대까지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다 두드려 맞으신 거예요. 다 두드려 맞히고 실적도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관리 종목까지 지정이 됐지만 올해는 이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현재까지 실적도 뭐 분기 실적으로 나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적자였다가 올해는 이제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직 좀 버티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관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일단 던지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네. 하는 편이고,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관리 종목이 있다가 갑자기 뭐 실적이 개선돼가지고, 만약에 슈팅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글쎄요, 15% 비중이면 좀 관리 종목을 가져가기 좀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약에 이 관리 종목 딱지를 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가져가시는 거는 괜찮은데,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거 다 빼고 이거저거 다 빼고 기술적으로만 보면 차트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끝까지, 어차피 이제 제 생각에 만약에 제가 4,700원대 하신 분한테 1,600원대 와가지고 관리 종목이니까 매도하세요라고 해도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네. 어차피 못 파시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 도박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차라리 비중을 15%인데 비중을 좀 줄이시고, 차라리 다는 못 파실 거고 이제까지 뭐 가지고 온 세월이 있으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고 이제 오로라 낚시로 가는 거죠. 정말 부서지거나 사라지거나 혹은 슈팅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를 보시고 도박의 영역으로 승부를 보시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4,700원대에 계시는 분을 제가 손절하라 그래도 손절 안 하실 거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비중을 줄이고 베팅을 해보셔라. 비중을 늘리는 건 절대 안 돼요. 베팅을 하시라고 비중을 늘리는 건 아니고 비중을 줄이고 정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한번 그 무덤까지 같이 가겠다. 혹은 무덤에서 다시 완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가보겠다. 거의 도박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비중 줄이시고 반등 시에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 종목이지만 손절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고 가져가 보셔라. 그리고 반등 시에 매도하셔라. 라는 분석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는 8043님께서 보내주신 에이블 CNC이고요. 매수가는 19,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두 분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이 좀 나오고 계시네요. 일단 ABCC 아시겠지만은 미샤를 대표로 해가지고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이죠. 일단은 지금 뭐 최근에 올라왔던 것도 뭐 이제 한한령 해제기 대응 때 올라왔다가 빠진 것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떨어졌죠. 이제 사실 제가 지금 중국 관련 소비주들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여론상 이제 좀 중국인들은 지금 거부는 하고 있지만 이거를 정부 정책적으로 중국인을 막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시국적으로 중국이 이제 나중에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해제가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사드와 같은 다시 한번 이제 한한령이 이제 좀 해제가 되어 가는데 다시 이런 보복 조치가 안 나오게끔 좀 조심스럽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중국과 이런 관계를 이어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부 중국을 조금 도와주는,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과 맞지 않음에도 밀어주게 될 경우에는 네. 나중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해제가 이제 되었을 경우 중국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한한령을 해제하면서 보답을 해주게 될 경우에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대신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심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책적으로 바뀌어서 중국인을 다시 금지하게 될 경우에는 재차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라서 현재 좀 정책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주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급락하기 전 수준까지 딱 회복만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비중이 20%인데 지금 자리에서 최소한 5% 정도는 줄여두셨다가 나중에 만약에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5%를 다시 사셔도 좋을 것 같고, 급락이 안 나오고 급등이 나왔다 해도 차라리 급등이 나왔을 때 이제 좀 다시 5%를 채워 넣으시더라도 일단은 지금 자리 불확실한 자리에서 좀 피해 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빠지든 간에 오르든 간에 그때 다시 사세요 하면은 지금 뭐하러 팝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빠졌을 때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짚냐 못 짚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봐도 지금 주가 12,000원인데 지금 자리에서 5%라도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급락이 나와서 10,000원대 이하의 자리를 나왔을 경우에 다시 한번 매수라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다시 올라왔을 때 부분적으로 매도를 시작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 하면은 14,000원대부터는 급등이 나오더라도 조금씩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을 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을 줄이시면서 이제 10,000원 이하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14,000원부터는 조금씩 계속 매도를 하시라는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4060님께서 보내주신 현대공업이고요. 매수가는 4,85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자,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익권이시긴 해요. 근데 단기로 보고 들어오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지금 슈팅 나온 이후에 들어가신 거면은 단기로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비중 20%가 너무 크다는 거니까 4,850원도 사실 타점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부터 살 수는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단기에 슈팅이 나와서 만약에 먹으려고 했다면은 최소한 한 11선 인근 한 3,900원대, 4,000원대 이 정도에서 들어오실 거나 아예 더 비싼 가격 상한가에 상따를 들어오시든지 5,200원에 들어오셨든지 이렇게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약간 애매한 가격대에 들어오셨어요. 굳이 따지자면은 첫 상한가에 이제 종가 정도 레벨로 들어오신 건데 이거는 일단은 단기 매매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비중 한 10% 언더로 가셔야 돼요. 10% 언더 가셔야 되고 비중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통상 손실을 보신 분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손실을 보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메꿔야 되는데 어떤 종목에서 계속 가는 종목에서 승부를 보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되게 위험한 매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지금 당장 팔아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사셨던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나왔던 상한가 이 자리의 거래량이 터진 거에 비해서 터는 거래량도 지금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거래량을 많이 안 주고 슬슬 밀려 내려갈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본인 매수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고 비중은 좀 너무 많으세요. 단기 매매 오케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10% 언더로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고 손절가, 본인 매수가, 그리고 반등 시 매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매수가고요. 반등 시 매도, 그리고 비중을 10% 이하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8927님께서 보내주신 KMW이고요. 매수가는 54,6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자,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KMW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5G 관련주, 통신 관련주입니다. 일단 KMW가 작년 하반기, 상반기에 이제 계속 상승을 했다가 작년 이제 겨울쯤부터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이 하락 나온 구간을 보시면요. 생각보다 낙폭이 조금 커집니다. 낙폭이 컸던 게 10월도 있고요. 11월도 있는데 일단은 이 두 가지 시점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가 이때 급락이 나왔던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5G 열풍이었죠. 5G 열풍 때문에 이제 5G 상용하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다 5G 쓴다. 세계적으로 5G 쓴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 급등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막상 이제 그 뒤에 10월, 11월 되면은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오죠. 실적 시즌이 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 이제 이벤트 소멸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작년 겨울에 노키아가 급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왜 급락을 했었냐면은 노키아에서 납품하는 5G 장비가 생각보다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 노키아에 납품을 한 회사가 KMW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KMW가 한 번 더 낙폭이 나왔는데 다행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해준 상황이지만은 막상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주가가 조금 답답하게 좀 흘러가고 있죠. 지금 근데 매수가를 보시면은 지금 딱 주가가 두 번 급등하는 그 중간 라인쯤 되십니다.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쯤 매수가가 위치해 계신데 일단은 솔직히 지금 매수가 51,000원 매수가라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 지금쯤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54,000원도 사실상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홀딩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봐서 손절가는 정해져 있겠지. 여기 있겠는 자리가 47,000원 정도 47,000원 정도가 손절가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58,000원 정도 잡고 만약에 이제 58,000원, 그러니까 58,000원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노키아 때문에 급락했던 자리가 58,000원짜리입니다. 아주 그 부분에서 저항이 좀 있을 거고요.
이제 그 저항을 이번에 뚫을 가능성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넘어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엔 저항 없이 넘어간다고 하면 65,000원을 좀 최종 목표가 잡고 이 종목의 꿈과 희망이 많이 섞였었기 때문에 신고가까지 뭐 버티시는 것보다 일단은 65,000원대까지는 완전히 매도하신 다음에 신고가까지 돌파할지는 그 뒤에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MW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하고요. 손절가는 47,000원, 1차 목표가 58,000원, 2차 목표가 6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종목은 7270님께서 보내주신 인터파크 홀딩스이고요. 매수가는 2,490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종목을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KG 이니시스가 저희가 한번 방송에 다룬 적 있죠. 네. KG 이니시스 한번 볼까요? 저희가 방송에서 다른 이유로 지금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깔때기 하면 되고요. 그래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우한폐렴 관련해가지고 대부분 돌아다니면서 뭘 사지 않고 아무래도 집에서 물건을 사거나 매매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전자상거래 종목들이 많이 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도 검색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한 벌써 2,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인터파크 홀딩스 지금 버리기는 좀 아깝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최근 실적이 조금 깔아앉았다가 작년부터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016년부터 계속 가라앉다가 작년부터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던지기는 좀 아깝다. 그리고 차트가 지금 떠 있는 차트도 아니고 바닥을 잡고 돌릴 수도 있는 자리고 지금 조금 더 대장주급 좀 더 리딩하는 앞에 있는 선발대급인 KG 이니시스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긴 있다. 특히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왕이면 저희 방송을 보시고 KG 이니시스 사셨으면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네, 인터파크 홀딩스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가지 시청자 종목 상담 모두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 3으로 시작되는 6가지 글자의 종목 답을 한번 들어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많이들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삼천리 자전거고요. 네. 미리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재미있는 오답을 보내주시면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4천리, 5천리 이런 거 설마 이런 드립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엄격하셔요. 그럼요. 번호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재밌다고 분명 제 나이 때에는 분명히 보낼 것 같아가지고 미리 이제 사전에 차단을 하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 한 5,600원, 지금 5,700원인데 아까 제가 시가에 봤을 때는 시가를 저희가 이제 보고 오는데 시가보다 이제 조금 내려왔어요. 그러나 조금 더 지금 장이 좀 불안한 만큼 조금 더 내려와서 한 5,600원, 100원 정도 차이 나니까 지금 현재 자리가 5,700원인데 지금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한 5,6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목표가 한 6,000원. 6,000원 정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직접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짧게 한 6,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역시 짧게 5,400원 이 정도 해가지고 사실은 조금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인 건 맞아요. 근데 알토 스포츠 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짧게 보시고 가져가시고 통상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셔가지고 한 6,000원대는 한 1.5평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KGC나 여러 종목도 저희가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맞춰가지고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서 좀 추이를 좀 두고 보시면은 여러분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의 정답 삼천리 자전거였습니다. 좀 길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매수가 5,600원, 목표가 6,000원, 손절가 5,4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정답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자 몇 번일까요?
네, 오늘의 정답자는 총 8254님, 그리고 0855, 6538, 0939, 3152님 5분께 선정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문자가 아니라 전화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꼭 받으시면 상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받으셔서 꼭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5분 중에서 8254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MC님 예쁘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선정이 된 게 아닌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로비가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생각이 듭니다. 선정이 안 됐으면 다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몇 번이지? 아까 보셨는데, 3205님께서는 3,000이 자전거라고 답을 맞춰주셨는데 지금은 4,000이 자전거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아하, 역시 저희 세대. 네. 이거 무슨 뜻이죠, 근데? 네. 삼천리가 원래 우리나라 강산이 네. 스타트부터 끝까지가 삼천리라 그래요. 삼천리 방방곡곡 우리 이제 애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하듯이 네. 있는 건데 네. 왜 사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다들 이해를 좀 못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5분들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오늘 퀴즈를 맞추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 주 계속 퀴즈가 진행이 되니까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쪽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전 세계 주요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통계 집계 이후 최저인 0.4%에 그치며 36개 회원국 가운데 33위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은 곳은 그리스와 포르투갈뿐입니다. 민간 경제의 물가 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도 0.7%까지 낮아지면서 29위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로 반등했지만 신종 코로나의 국내 소비가 줄어 물가 상승률이 다시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두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S&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116.7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17% 늘어났습니다. LG화학은 전년 대비 65% 급증하며 3위로 올라섰고 삼성 SDI는 21% 증가해 5위로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2.3배 급증한 1.9기가와트시를 기록하면서 연간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3사의 지난해 합계 점유율은 15%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CATL과 일본 파나소닉의 합계 점유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어서 국내 배터리 업체의 경쟁력 강화 전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LG전자 차기 전력 스마트폰인 LG V60 신Q의 사양이 공개됐습니다. IT 전문 트위터리안 에반 블레스는 V60 신Q에 후면 4개의 카메라와 4개의 마이크가 내장됐음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하단에는 3.5mm의 헤드폰 잭이 남아있고 탈착형 디스플레이인 듀얼 스크린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은 미국에서 3월 말쯤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5G 스마트폰 투트랙 전략을 통해
5G 시장이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국내에서는 V60 신규 대신 가격을 낮춘 5G 스마트폰인 G9 신규를 4월쯤 출시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차량 인기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10%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인 인사이드 EV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220만 9,831대로 전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우리 기업 중에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글로벌 전기차 판매 실적으로 각각 9위와 11위였고 두 회사의 실적을 합한 현대차 그룹의 실적을 보면 독일 폭스바겐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섰습니다. 우리 기업은 유럽에서 기아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모델들이 약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아차는 작년 유럽 전기차 판매율이 2018년보다 34%가량 급증했습니다. NHN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NHN은 오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4,891억 원, 영업이익은 869억 원으로 2018년보다 각각 17%, 26%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사업 부분의 고른 성장세에 힘입어 2019년에 1조 5천억 원에 근접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회사 측은 평가했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4,006억 원, 영업이익은 177억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게임 부분 매출이 웹보드 게임의 선전으로 전분기 대비 1.5% 상승한 1,003억 원을 기록했고 결제 및 광고 사업 부분도 페이코 거래 규모가 30% 이상 증가한 6조 원을 기록하면서 2.8%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3천억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와이어링 하니스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오늘 현대기아차 공장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주 금요일 현대차 공장 휴업에 이어 오늘 기아차 소화리 화성 광주 공장의 생산을 멈췄습니다. 한화건설은 신용등급 상향 후 진행한 첫 공모사채 수요 예측에서 총 1,190억 원을 모집해 완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총 930억 원 규모로 증액 발행을 확정 공시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3,072억 원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월요일 오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고수의 피 퀴즈는 매일 오전 8시 50분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히든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남들은 모르는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